일단 사과원 토양 관리는 뭐 물 관리, 표토 관리, 시비 관리 그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연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면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 물의 비료도 높고 양분도 이동하고 다 이제 뭐 그거 나중에 팔아먹는 게 사실은 당도 15%짜리 물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뭐 물에 의해서 거의 좌우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까지 생각하면 병해치고 옮기고 안 옮기기도 사실 토양을 떠나서도 다 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제일 쉽게 생각해. 옛날 개념에 물 쓰듯이 하고 무슨 물 같다고 그러는데 아니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관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일 농가들이 잘 안 지키는 게 농가들은 이제 비가 안 올 때 물을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어떻게 주냐면 되게 다 며칠 만에 몇 시간씩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 주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 거꾸로 농가들한테.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든 용돈을 받던 매일 주면 좋겠어요? 일주일 만에 주면 좋겠어요? 한 달 만에 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의미가 없어요. 용돈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액수예요. 네? 1년 만에 한 번 받아도 액수를 많이 받으면 오케이지고 하루 만에 한 번씩 줘도 1,000원씩 받으러 오라고 하면 진짜 열받치고 애들한테 하루에 1,000원씩 주면 아마 애들이 아마 배먹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죠. 사과나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뭡니까 며칠 만에 몇 시간 줬다는 소리는 사과나무가 아무 관계없이 농장 주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못 맞췄을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물이 많으면 거꾸로 바켓에다 물 잡아놓고 사람 얼굴 쳐박는 거고 똑같아요. 침수 피해를 한다는 소리예요. 더 안 좋습니다. 아예 안 주니만 뭐 쉽게 말하면 밥을 뺑뺑이 비기면 복잡해요. 그거나 똑같은데 뭐요? 농장주들은 안 보이잖아요. 물은 땅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못 맞추면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더 받으면 상당히 이게 뭡니까? 복잡합니다. 그럼 박사님 말씀은 한 번에 많이 주면 안 된다, 안 좋다. 필요한 양을 딱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양이 얼마냐?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흙을 만져봤을 때는 보통 양토 기준으로 하면 딱 잡았다 놓아서 그게 이제 깨지는 둥 마는 둥 하면 이렇게 이제 적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농가들이 보통 안 하니까 보통 6, 7, 8월에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한 4mm, 5mm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책에 뭐라고들 많이 써있냐면 7일에서 10일간 비가 안 오면 한 25에서 35mm 물을 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농가들이 물을 줄 때는 양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책에 다 미리미리 써있거든. 몇 미리 몇 미리. 근데 비가 온다고 할 때도 비를 받아보면 양이 되는데 비가 뭐 500톤 온다, 10,000톤 온다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몇 미리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가들이 그걸 한 번도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않고 산다. 왜냐면 몇 미리 몇 미리 그렇게 비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물 줄 때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면적에 따라서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비 올 때도 어느 시구이라든가 이런데 면적을 정확히 비 떨어지는 면적을 모르니까 양으로 얘기를 않고 몇 미리로 얘기해요. 과수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알려줄 때 1대1로 만나면 당신 면적 얼마냐고 물어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강의라든가 이런 거 책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두께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300평에 1mm가 얼마냐 그렇게 딱 아시면 되는데 300평이 보통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렇죠. 두께가 이제 1mm라는 수는 0.001입니다. 그래서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그게 부피가 됩니다. 근데 물은 대충 비중이 1이니까 이제 1000 곱하기 0.001은 1m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그게 300평에 1mm가 1톤이에요. 1톤? 300평에 1톤? 1mm가. 그러니까 비가 10mm 왔다 오면 내가 과수원이 300평이면 하느님이 공짜로 내한테 물 10톤을 준 거예요. 10톤이네.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이제 25에서 35mm 물을 주라는 소리는 일주일 간격으로 하늘에서 물이 안 떨어지면 6, 7, 8월에는 25톤에서 35톤의 물을 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서 10일 간격, 이제 날씨가 항상 햇빛은 쨍쨍, 예. 바람은 살랑살랑이 아니고 이제 구름도 끼고 어찌고 하니까 좀씩 오차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대충 감에 하루에서 한 4, 5mm 정도 늘어가니까 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예. 300평에 25톤에서 한 35톤 정도. 아, 그러니까 농민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예.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예. 주되 예. 거기 한 25톤에서 35톤 예, 비가 오면 그는 빼고. 빼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 25mm나 20mm 오면 예. 나는 그냥 날로 먹는 거고. 예. 그게 안 오면 내가 이제 대신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만약에 3,000평이 되면 10배를 하셔야 됩니다. 예. 250톤에서 한 350톤 가까이.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보통 각 과수원에서 소형관장을 갖춘 것들이 보시면 하루에 50톤 미만이 나옵니다, 사실. 아마 자기 관장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도 고민 않고 그냥 물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으로 아까 며칠 만에 몇 시간 주면 내가 적합한지 알려면 예. 자기 관장이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는 아셔야 돼요. 아. 그럼 하루 종일 받아봐야 되냐? 그건 또 아니지. 예. 그 10분만 받아서 곱하기 6으로 오면 뭐예요? 1시간 치죠. 10분 곱하기 6이면 1시간. 예. 1시간. 예. 다시 24를 곱하면 예. 하루 채예요. 예. 그러니까 10분 투자하면 돼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계산 못 하겠다고? 아, 요새 스마트폰에 계산기 있어요. 그냥 누르면 돼. 그러니까 10분 동안 나오는 물량 곱하기 6 예. 곱하기 24. 그러면 내 관정이 하루에 아. 얼마 나오는지 양이. 아, 몇 톤이 나오는지 예. 안다. 그러면 아. 이제 이걸로 아까 말한 대로 내 과수의 면적이 얼마니까 예. 어떻게 시간별로 잘라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예. 이제 주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아까 뭡니까? 이제 용돈 액수가 딱 정해지면 뭐 현금 줄 건지 카드 줄 건지 뭐 줄 건지 딱 그거랑 똑같아요. 어. 물을 줄 때 이제 보통 점축 관수가 있고 살수 관수가 있어요. 수화로. 예. 근데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적이 살수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면 살수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살수죠. 예. 점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위에서 뿌려지게. 예. 이게 이제 왜 안 좋냐면 이게 물량이- 그러니까 교수님,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요게 안 좋다 그 말씀이죠? 점적보다 훨씬 효과가 떨어진다. 효과적이지 않다. 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보면 풀이 어느 정도 자라면 아. 풀에 먼저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물량을 한 번에 많이 못 주면 풀이 다 먹고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주나마나다. 그래서 효율이 한 여름 떨어진다. 같은 데 7월달 이런 때는 잘못하면 풀만 기분 맞출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준장반들은 자기 눈으로 쫙 주어주는 걸 봤으니까 예. 예. 마음이 뿌듯해요. 예. 지금 맘 뿌듯하려고 지금 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 나면 물 먹으라고 주는 거죠. 근데 또 물을 주고 파보지도 않아. 따가고 자기는 물 좀 흘러면 쫙 자릅니다. 예. 근데 보통 기상청에서 봤을 때 30mm가 시간당 오면 호우입니다. 그러니까 물 좀만 오면 흘러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과수원들은 평지도 많지만 사실 경사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흐르면 뭐요? 한 5mm나 10mm 주고 딱 잘라버리면 날라가는 거 5mm 풀이 3, 4mm 먹고 나면 타고나면 저 밑에 있는 뭐요? 배달이 안 돼요. 그러면 준양반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사과나무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 저거 왼수 저거 내한테는 주지도 않고 지는 줬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을 주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이 잘 빠지는 과수원이 있고 예. 물이 또 조금 잘 안 빠지는 약간 점질 과수원들이 있죠. 예, 예, 예. 그건 또 주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아. 모래자갈이 많이 섞인 땅은 내가 만약에 4시간을 줘야 되는데 한 번에 4시간 줄 수가 있고 1시간 주고 1시간 쉬고 1시간 주고 1시간 쉬고 해갖고 4번 줄 수 있어요. 예. 총량은 똑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물이 잘 빠지는 땅은 간헐적으로 쉬었다 줘야 됩니다. 1시간 주고. 아. 왜냐? 그래야 물이 옆에를 퍼져요. 예. 요렇게 퍼지고 다음에 또 요렇게 퍼지고 퍼지고 예. 그걸 내리 한 번에 4시간 주면 물이 쭈루루 가속도 붙어서 그냥 내 거로 빠져요. 한 번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준양반이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게 효율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근데 뭐요? 자기는 주었다고만 하는데 이게 예. 뭐죠? 잘못 배달을 시키면 배달이 완전하게 안 되면 예. 받는 놈은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제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오차가 생기죠. 그냥 물이 제대로 안 되면 물에 녹아서 들어간 양분도 다 문제입니다. 물이 안 되면 뭐예요? 양분은 주나마나요. 왜냐? 양분이 따로 그냥 뚝 떨어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녹지 않는다. 아니, 배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뿌리한테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제 더 이제 물 줄 때 또 하나 문제가 점적핀 같은 거 주는 데는 점적핀의 간격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나오는 게 뭐 20cm, 30cm, 50cm, 뭐 1m도 나오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눈앞에 쫙 보이는 게 엄청나게 기분이 좋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예. 점적 완수도 뭐냐면 핀이 좁은 걸 좋아해요. 왜냐 쫙 주면 스위치 올리면 내 눈앞에 물이 쫙 나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핀의 간격이 20cm면 저 뒤에는 안 갑니다. 한 50m까지만 물이 제대로 가고 그래서 과수원이 큰 경우에는 뭡니까? 뒤쪽 저 멀리 쪽은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이게 좀 재수가 없어 가지고 가수원이 경사가 있어 가지고 예. 아래에서 위로 밀면 아래쪽은 물이 많고 위에는 물이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준양반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점수가 나오니까 쉽게 표현해요. 예. 그래서 사고농사 안 되는 것은 자기 탓이 또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이 점적핀에서 고루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자기 과수원 내 귀탱에다가 페트병을 딱 잘라서 딱 갖다 물을 받침대 딱 놓고 예. 10분만 받아봐서 그 페트병에 내 곳이 물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받아지면 내 과수원 물이 고루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오차가 심하면 어떻게든지 자기는 그 오차를 없도록 배선을 바꾸든지 뭘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예요. 이제 과수원 조건에 따라서 뭐 모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물 관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이 많으면 더 걱정이 나거든요. 특히 사과는 물이 많으면 침수폐가 심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진짜 호남 지방은 잘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아서 뭐 암거도 하고 배수시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수시설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수관을 묻으면 수평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놈은 수평을 잘 잡아요. 또 이게 기술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유공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유공간 묻을 예. 때. 그래서 유공간 묻으면 그 수평을 잡아놓고 이 사람이 잘 묻었나 안 묻었나 언제 가서 쳐다보냐면 비 오는 날 우산 밖에서 쳐다봅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밖으로 쳐다보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죠. 왜냐 비가 오니까 있는 군용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다가 또 안 와. 그러면 뭡니까? 유공간에 물이 수평을 잡았으니까 꽉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가 안 오면 준양반 사장 생각에서 물이 다 빠져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수평이 잘 잡혔으니까 여지없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보통 사과 대목이 50cm, 뭐 4, 50cm 딱 대목에다 우리가 이제 품종을 접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한 10cm 남겨놓고 또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요 공간 묻어놓고 또 위에다 딱 묻으면 밖에서 다 물 잡아놓고 딱 심는 거고 똑같아요. 오히려 침수 피해를 더 키우는 그러니까 하려면 꼴이... 제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모르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하면 비용 들이고 노동력 들이고 나중에 뭐예요? 욕은 욕대로 먹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게 어릴 때는 괜찮아요. 보통 1, 2년생. 왜냐? 안에 뿌리가 별로 적고 위에도 적으니까. 근데 한 3, 4년 지나고 이제 막 돈이 되려고 하면 뭡니까? 위에도 계속 커야 되는데 아래 어디다 심었어요? 밖에서 물 잡아놓고 심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또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유공간을 묶고 그 위에다 딱 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지가 없어요. 잘못돼서 맥히면 어떻게 합니까? 파내야 돼요. 그러네요. 파내려면 나무를 뽑아야 돼요. 그러네요. 돈이 되려다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잘 모르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정확히 알 때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으신 분들이 잘 몰라도 이게 해요. 또 이게 귀가 얇으신 분들은 이거 뭐 좋다고 하면 또 안 하면 불안해. 근데 안 하면 불안할 것이 없어요. 안 하면 돈은 뜯긴 거 아니니까 한 파트만
늦추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은 뭐 세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 간단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예. 다음은 이제 보통 많이 그러면 유공관 하나만 네. 제가 유공관을 묻고서 유공관을 피해서 그러면 나무를 그렇죠. 심어야 되겠네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유공관 위치를 피해서. 나무 심고 어떻게 보면 나무를 이제 4 곱하기 뭐 1.5가 됐게 심으면 예. 유공간 한 양쪽으로 1m 정도 비껴놔야죠. 아, 예. 아니면 한가운데 2m로 딱 비껴놔면 2m, 2m 이렇게 딱 예, 예. 심겨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유공간을 왜 그렇게 심냐고 그러니까 공기가 쭉 들어가서 거기에 좋다고 하는데 공기 유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에 보면 바람이 조금 안 불면 예. 미세먼지도 정체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땅속에다 무슨 유공간을 누가 끝에다 환풍기도 안 붙였는데 준양반 생각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해주겠어요? 아, 근데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해요. 예. 그러면 그건 된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상상을 한 겁니다. 예. 안 되면 뭡니까? 아까 돈 들이고 자재비 들어가고 노동력 들어가고 좋은 결과가 아니니까 본인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뭐 어디 가서 응? 누가 꼭 그렇게 해라고 쓰면 이제 그 사람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겠지만 예. 잘못된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면 비용만 들이고 나중에 3, 4년 돼갖고 돈이 딱 들라고 하는데 코앞에서 깨진다는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제일 중요하지만 물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태리라든가 이런 데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태리나 우리나 1년에 비가 한 1200mm, 1300mm 와요. 비슷하게 오네요, 네, 오는 건. 비슷하게 와요. 예. 근데 이태리는 6, 7, 8이 건조지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때가 뭡니까? 건조기 때문에 물을 관수만 잘하면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6, 7월에 와요? 거의 다 와요. 그럼 그때는 네.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 근데 물 관리가 안 돼. 항상 떠지는 물은 지가 어떻게 건데. 아. 그것도 고온 다습이에요, 우리는. 예, 예. 그래서 그때 다 골병들어요, 도장하고. 아.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보셔가지고 그쪽 됐으니까 우리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정반대 기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도는 비슷한데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름에 거꾸로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줄 수만 있으면 최상의 조건이 됩니다. 왜냐? 햇빛도 좋고. 예, 예, 예. 물은 주니까 뭐예요? 광합성 많지. 예. 병도 안 생기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때 일조도 부족하지. 다 습하지. 뭐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과농사 짓기가 그렇게 최상의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 좀 비가 안 오고 그러면 풍년들 농민이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 요게 가장 좋겠네요, 사과 같은 경우. 비 안 오면 거꾸로 뭐랄까 풍년이 돼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연중 짧게 찾아보세요. 아. 여름에 비가 없던 애가 예. 과일이 훨씬 품질도 좋고 풍년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예. 그런 경우가 생긴 게 우리가 거꾸로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된 게 우리가 된다고? 그건 그 사람이 된 거고 아까도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 될 것만 되기 때문에 예. 조건이 안 되면 안 돼요. 기후는 엄청나게 중요해요.